반도체 소자이론 강의가 되겠습니다. 공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월요일 강의는 동영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 과제 관련된 평가로 인한 출장으로 동영상 강의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지난 그 중간고사 직전에 저희가 진행하던 렉처 12의 내용을 일부 중첩되는 내용이 있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보강 강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내용을 포함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렉처 12를 진행해서 챕터 4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의 자료에는 렉처 13이 있는데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강의 범위에서는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MS 정선에서는 렉처 12까지 하면 내용은 충분히 커버가 될 것이다. 그래서 12로 오늘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챕터 5로 새로 들어가겠습니다. 챕터 5는 렉처 14부터 진행이 되겠고요. 오늘 강의에서 렉처 14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챕터 5는 PN 정션, 지난 렉처까지는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을 했었고, 이제는 반도체 정션에서 P타입과 N타입 정션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두 개의 렉처 유닛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관련해서는 중간고사 채점이 완료되는 대로 수업 시간에 시험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수요일부터는 정상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샤키 다이오드의 커런트 플로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샤키 다이오드는 이제 금속과 반도체 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 위쪽에 있는 그림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은, 자, 그래서 왼쪽에 메탈이 접합이 되어 있고 오른쪽은 N타입 반도체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우리가 전압을 걸어줄 때 어디에다 기준을 전압을 걸어주냐면 반도체는 소위 말하는 그라운드, 그래서 어떤 0이 되는 포텐셜의 기준점이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메탈 쪽에다가 소위 말하는 applied bias VA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표현하는 볼테이지 방향은 메탈 쪽에 대해서 걸어주는 것이고, 그것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반도체가 되는 것이다. 그럴 때 커런트는 이제 우리가 메탈 쪽에서 흐르는 커런트를 이제 생각해 준다는 상황으로 가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포워드 바이어스부터 먼저 한번 보자. 자, 바이어스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포워드와 리버스 바이어스가 있다. 포워드는 메탈 쪽에다 플러스를 걸어주는 거 바이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탈 쪽에다가 마이너스를 걸어주는 상황이 되겠다. 메탈 쪽에다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걸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주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평형 상태에서 평형이 깨지고 전압이 걸리게 된다. 그러면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페르미 레벨이 갈라집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제 평형 상태에서는 반도체 메탈을 가로질러서 페르미 레벨이 동일한 값을 가지는데, 메탈의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돼 있고 반도체 페르미 레벨은 더 올라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메탈 쪽을 플러스를 가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반도체 대비로 봤을 때 반도체의 페르미 레벨을 이렇게 연장해 보면 요만큼이 메탈 쪽이 더 내려간 상황이 되죠. 자, 이 차이만큼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플라이드 볼테이지를 곱한 가해준 거에다가 전하량을 곱하면 이 차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플라이드 바이어스만큼 페르미 레벨의 에너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포워드를 걸어줬기 때문에 메탈 쪽은 플러스 걸어서 더 아래쪽으로 내려갔고요. QVA만큼 내려갔습니다. 사실은 이게 마이너스가 빠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페르미 레벨의 반도체 쪽은 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메탈보다. 이러한 상황이다. 자, 그러면 페르미 레벨이 분리가 되었고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메탈 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메탈에 있는 전자가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려면은 이 샤키 베리어, 우리가 봤던 N타입 샤키 베리어를 넘어서는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가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전압을 가든 안 가든 메탈 쪽에서 이 베리어는 변하지 않습니다. 샤키 베리어는 변하지가 않아요. 일정합니다. 자, 하지만 반도체 쪽은 지금 이 페르미 레벨이 원래보다 전반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페르미 레벨의 상승에 따라서 밴드 밴딩이 상대적으로 더 쉘로해집니다. 원래는 이런 상태였는데 이렇게 더 위로 올라가니까, 그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 쪽에서 메탈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되는 에너지는 뭐였냐면은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언덕이 바로 빌트인 포텐셜이었거든요. 빌트인 포텐셜이 상대적으로 어플라이드 볼테이지만큼 빠지게 된다. 결과론적으로 더 에너지 장벽이 낮아지게 돼요. 자, 그러면 원래는 이 위에서 이
위에 있는 3개라는 이 3개의 전자들은 이 에너지 장벽을 어플라이드 볼테이지 때문에 장벽을 넘어서는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쉽게 이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여기 왼쪽에는 플러스 걸려있기 때문에 얘는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거보다 밑에 있는 3개는 잘 넘어가지 못하겠죠. 근데 원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은 이렇게 돼 있었을 거다. 3개가 이렇게 돼 있고 2개가 이렇게 돼 있고 1개만 잘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요게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 더 많은 개수의 반도체의 프리 일렉트론들이 금속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는 페르미 레벨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러한 반도체에서 모조리티 캐리한 일렉트론들이 포워드 바이어스에서는 더 많은 개수가 메탈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 얘기는 이제 전류 관점에서 보면은 전류는 전자의 반대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더 많은 전류가 흐릅니다. 자, 포워드에서는 더 많은 전자가 흐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리버스에서는 어떠냐? 자, 리버스에서는 이번에는 거꾸로 메탈 쪽에다 마이너스를 걸어요. 마이너스를 걸고 반도체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겁니다. 자, 아까와 상황이 달라졌죠. 자, 페르미 레벨이 메탈 쪽에서는 반도체보다, 이게 이제 반도체 페르미 레벨의 기준을 확장해 보면 이거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여기를 마이너스를 걸었기 때문에 이게 어플라이드 볼테이지가 이렇게 된 요 차이만큼 QVA만큼 에너지가 더 올라갔죠. 자, 이러면 메탈 쪽은 어차피 변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메탈은 페르미 레벨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양이 이 에너지 장벽을 샤키비를 넘어가는 것만 똑같이 지나가고 있고 이건 포워드나 리버스나 동일해요. 하지만 반도체 쪽에서 금속 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급격하게 개수가 줄어든다. 왜냐하면 이쪽에 반도체 쪽에 페르미 레벨이나 밴드 밴딩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전체 빌트인 포텐셜 크기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준 것만큼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더해지기 때문이다. 예, 그죠? 이게 원래 빌트인 포텐셜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값인데 이 전체가 이제 플러스로 되어 있지만 이게 마이너스로 해서 더해지는 거죠. 장벽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컨덕션 밴드의 일렉트론의 에너지는 모두 이 반도체 쪽에서 메탈을 넘어가게 해서 빌트인 포텐셜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다. 가봐야 이렇게 밴드 밴딩이 커져서 이렇게 더 좁혀진다. 자, 여기서 눈으로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냐면 포워드에 비해서 리버스 바이어스는 뭐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첫 번째 커진 거는 빌트인 포텐셜이 커졌고 그건 제가 설명드렸지만 디플리션 위스를 보시게 되면 밴드 밴딩이 일어나는 휘어지는 구간이 이게 W였다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여기까지 커졌죠. 예. 자,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는 디플리션 위스가 커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 또한 낮아지기 때문에 N타입의 일렉트론들이 반대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한마디로 전류가 굉장히 약해지고 그 전류의 방향은 뭐가 되냐면 전자의 흐름은 과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주로 흐르는 전자는 이제 여기서는 반도체 쪽에서 금속 쪽으로 넘어가는 전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약하게 메탈 쪽에서 반대체 쪽으로 흐르는 이 전자의 방향만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게 마이너스 방향이죠. 마이너스 방향께 반대로 갑니다. 그러면은 커런트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이러한 커런트가 흐르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된 거를 우리가 전류 전압 곡선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는 우리가 걸어준 어플라이드 볼테이지 대비로 흐르는 전류의 양상을 나타내는 캐릭터리스틱입니다. IV 전류 전압 곡선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포워드라는 것은 어플라이드 볼테이지가 금속에다 플러스를 걸었을 때 전류가 급격하게 증가하니까 포워드 바이어스에 흐르는 포워드 커런트가 될 것이고, 자, 리버스로 걸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탈 쪽에서 금속 쪽으로 흐르는 일정한 개수의 일렉트론에 의해서 형성되는 일정한 커런트, 그걸 세츄레이션 커런트라고 그래요. 이렇게 일정한 값이 이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포워드 커런트라고 해서 IF라고 표현하고 계속 전압에 따라 증가하죠. 그 다음에 역전압에서는 리버스 커런트, IR이라고 해서 소위 세츄레이션, 일정한 커런트는 마이너스 커런트,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어느 쪽에서 전류가 급격하게 증가하느냐, 플러스 방향에서만 급격하게 증가하지 전압을 마이너스를 주면 아무리 전압을 크게 줘봐야 일정하게 거의 증가하지 않는 이러한 전압이 흐르는 걸 알 수 있다. 이걸 전체적으로 절대값으로 표현하게 되면 당연히 포워드는 IR보다 훨씬 크게 된다. 그래서 포워드 쪽에서 더 큰 전압이 이쪽으로만 주로 흐르게 되죠. 반대쪽은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소유가 전류의 정류작용,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렉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볼테이지 드랍 측면, 그래서 전압이 강화되는, 전압의
차이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그림은 우리가 평형 상태에서 앞서 렉처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그것이고요. 자, 페르미 레벨이 직선 상태로 있기 때문에 평형 상태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때 형성이 되는 반도체 쪽에서의 전압 차이는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디플리션 리전에서 그 중성 영역까지의 에너지 차이, 예, 정확하게는 QVBI죠. 이거는 빌트인 포텐셜, 평형 상태였다. 자, 그런데 전압을 걸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포지티브로 걸었을 때와 마이너스를 걸었을 때는 페르미 레벨이 이제 서로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포워드인 경우에는 반도체 페르미 레벨이 올라가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빌트인 포텐셜을 보게 되면 VBI인데, 이거는 평형 상태에서보다 더 작아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플라이드 볼테이지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예, 양의 값을 걸어준 게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값은 줄어든다. 하지만 리버스인 경우에는 그 값이 더 커지죠. 예, 그래서 VBI가 이제 값에 대해서 플러스 VA, 이 전체적인 값은 마이너스입니다만은 크기는 절대적으로 더 커진다 이거죠. 왜냐하면 음의 값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VBI-VA의 차이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전압 강화가 바뀐다. 이 디플리션 리전의 밴드 밴딩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의 N타입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의 전자의 이동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거꾸로 메탈 쪽에서 반도체로의 전하 이동은 항상 일정한 값이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는 이제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렇게만 표현을 하는 거예요. VBI-VA인데 이 값 자체가 만약에 VA를 플러스로 가게 되면 전체의 값은 줄어들죠, 상대적으로. 근데 어플라이드 볼테이지로 마이너스를 걸어주게 되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VBI가 전체적으로 값이 커집니다. 예, 그죠? 그래서 여기는 내가 여기 약간 전체적인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 마이너스는 잘못된 거고요. 요 값을 이용하되 어플라이드 볼테이지가 이 경우에는 VA는 0보다 크다는 거 값을 넣어보면 알 수 있고 여기는 VA가 0보다 작다는 경우, 그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그렇기 때문에 메탈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걸어준 전압을 생각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렉처에서 봤던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에 대해서도 이제 평형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수정이 필요합니다. 어플라이드 볼테이지가 있어서 이제는 VA가 0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봤던 어프록시메이션에 따라서 전기장과 포텐셜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자, 그래서 우리가 위치에 따른 x에 따른 포텐셜의 함수를 궁극적으로 전기장의 프로파일로부터 구했고요. 그거 값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어플라이드 볼테이지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x는 0에서 v는 단순히 빌트인 포텐셜이 아니고 빌트인 포텐셜에다가 어플라이드 볼테이지 빼야 돼요. 자, 여기 이 상황에서 VA가 0이다. 예, 그러면은 V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VBI가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빼고 VBI에서 어플라이드 볼테이지를 뺐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디플리션 위스와 이러한 포텐셜 간의 관계도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아까는 단순히 빌트인 포텐셜만 있었는데 여기다가 어플라이드 볼테이지 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 만약에 포워드가 걸렸다. VA가 우리가 플러스 방향이 걸렸다 그러면 VB-VA는 작아지겠죠. 이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디플리션 위스는 줄어드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리게 되면 VA 자체는 마이너스가 걸릴 것이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VBI 플러스 값이 돼서 포텐셜이 더 커집니다. 빌트인 포텐셜보다 커지기 때문에 W는 디플리션 위스는 증가를 하는 상황이 된다. 자, 마이너스 VA가 커지면 커질수록 W는 증가하는 상황이 된다. 이거죠. 자, 이겁니다. 자, 도너의 농도로 내면은 앞에 평형 상태가 다를 바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지금 요 그림들 세 개가 지금 차지 덴시티, 전기장, 그 다음에 포텐셜이 모두 평형 상태에서 그림을 그린 건데 이게 어플라이드 볼테이지가 만약에 리버스로 걸리는 상황이 되면은 오메가보다 더 커질 테니까 이 프로파일은 이렇게 확장을 하고요. 예, 더 넓은 영역까지 Q&D가 이제 디플리션이 커질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모두 디플리션 리전 확장 영역이 된다. 이렇게 커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맞춰서 전기장도 확장이 된다.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자,
자, 그래서 맥시멈 값이 더 커짐을 알 수 있죠. 더 커졌고요. 만약에 forward다 그러면은 이제 forward는 이거보다 사실 더 줄어들어야 되겠죠. 더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맞춰서 electric field built-in potential 크기 역시 더 커지는 값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 요 값이 요겁니다.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V potential 이겁니다. 예. 이거고 이게 평상태일 때는 요건데 요거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그러한 새로운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리버스 바이어스인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거죠. 자, 이거보다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고 포워드가 되면 이렇게 되고 이거보다 살짝 전기장도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평상태보다는 조금 더 줄어드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이건 다 포워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예측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죠? 예.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어플라이드 볼테이지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달리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따른 값을 우리가 여기다가 정리를 했고요. 만약에 P타입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P타입은 이제 모든 것을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한번 아까 우리가 쭉 얘기했던 거를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제 P타입인 경우는 이렇게 될 것이고 예, 저 왼쪽에 메탈이 있고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P타입 실리콘이 될 것이다. 뭐 기준은 똑같아요. 여기는 그라운드 돼 있고 이게 기준이 되고 어플라이드 볼테이지는 메탈 쪽에 이렇게 걸어주게 되겠다. 마찬가지로 전류의 기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것의 포텐셜에 이제 이러한 X에 따른 그레디언트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 이제 QNA만 들어가는 부분 여기 달라졌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트 포텐셜을 걸어주게 되면은 V는 VBI 플러스 VA가 된다. 그래서 값이 여기서 이제 플러스가 됐다라는 부분, 요거 이제 부호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이퀴브리움 상태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제 P탑인 경우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었죠. 이렇게 그리고 예, 오메가가 이제 여기서는 P탑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스페이스 차지 QNA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장을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예, X에 대해서 이렇게 예, X는0에서 맥시멈 플러스 값에 예, 전기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 슬롭은 결과적으로 NA에 예, 마이너스 NA 값에 의존하는 음의 이제 값이 나올 것이고 이것 또한 W까지 디프리션 위스를 가질 것이다. 그때의 포텐셜의 프로파일은 예,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W는 0의 포텐셜이 0인 건 같지만 맥시멈이 플러스 방향, X는 0에서 플러스 방향의 포텐셜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자, 이때에 우리가 어플라이드 볼테이지를 걸어줌에 따라서 이러한 값을 가지게 될 거니까 결과론적으로 VA, 어플라이드 볼테이지를 증가시킴에 따라 가지고는 W가 증가할 것이고 W가 증가할 것이고 만약에 이 억셉터 농도를 증가하면 이건 뭐 똑같은 얘기죠. 디프리션 위스는 감소한다. 이러한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와 이제 좀 N타입과는 좀 다른 게 앞에서는 이 볼테이지에서 VBI-V에 있는데 여기는 플러스가 들어왔다.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성적으로 살펴본 셔키 다이오드의 IV 캐릭터리스틱에 대한 수식적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전압에 따라서 전류의 변화가 어떻게 서술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려하는 상황은 앞에서 봤던 N타입 반도체를 메탈 정션을 한 이러한 구조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플라이드 볼테이지가 이렇게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플러스의 포워드 커런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메탈의 플러스 포워드 바이어싱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하면은 일렉트론이 결과적으로 반도체 쪽에서 세미컨덕터 쪽에서 메탈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동하는 반도체에서 메탈로 넘어갈 수 있는 이 일렉트론들은 그것의 운동 에너지가 키네틱 에너지가 지금 우리는 1차원만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그 속도 성분이 Vx가 될 것이고 그것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x 제곱은 결과론적으로 이 베리어 있죠? 이
반도체의 컨덕션 밴드 바닥에서 결과적으로 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빌트인 포텐셜의 차이 VBI-VA에 따른 이 포텐셜을 넘어서는 그러한 에너지를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일렉트론들이 넘어갈 것이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컨덕션 밴드를 바닥으로 봤을 때 이거보다 요만큼의 에너지를 더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캐리어들이다. 요 이상이죠. 요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는 여기까지가 이제 장벽에 막히는 애들이고 요 이상임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 수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x 성분의 속도를 절대값이어서 vx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미니멈 속도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 미니멈 속도는 바로 같을 때 이 같을 때에 우리의 속도 성분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이때 우리가 이제 고체 내에서의 전자 이동이기 때문에 effective mass는 이제 m 스타를 썼고 mn 스타 일렉트론의 effective mass 분의 EQ, 그 다음에 VBI-V의 스케일 루트를 씌워준 거. 요거를 푼 겁니다. 그죠? 요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 예. 자, 이것이 이제 실제로 반도체로부터 메탈로 넘어갈 수 있는 전자들의 속도 성분입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러한 주어진 속도에서 우리가 전자의 전류를 구해보게 되면 전류는 반도체에서 메탈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마이너스 QMVNV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Q의 A의 단면적에다가 속도 VX에 그것의 전자 밀도 VX를 가지는 전자 밀도 MVX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곱한 것이 바로 이러한 전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토탈 커런트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속도 성분에 대한 인테그레이션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QA는 바깥으로 빼고 인테그럴을 하는데 지금 전자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X 성분에다가 마이너스를 고려를 하게 되면은 이제 속도가 마이너스 무한대로부터 마이너스 미니멈까지 이렇게 인테그럴을 잡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속도의 성분, 일렉트론의 이동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값에 대해서 써준 겁니다. 이렇게 적분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서 본 식에서 우리가 속도 Vx 성분을 가지는 전자들의 밀도를 이제 non-degenerate semiconductor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유도하는 것은 이 강의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주어진 값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다양한 상수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러한 전자 밀도에 effective mass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에너지에 따른 분포는 exponentially 페르미 레벨에서 컨덕션 밴드의 차이에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속도 성분에 따라서 이러한 exponential distribution을 또한 따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주어진 값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커런트 수식에다 이걸 대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에서 메탈로 흐르는 전류, 사실은 이게 전자의 흐름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류는 결과론적으로 이걸 도입했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앞에 이제 상수 텀도 쭉 있고요. 온도에는 이제 T의 제곱에 의뢰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KT의 마이너스 파이 B가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샤키 베리어에 의존하는 텀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해주는 전압 VA에 익스포넨셜이 의존하는 이러한 텀으로 나오게 된다. 자, 요거를 제외하고 우리가 어플라이드 볼테이지가 현재 중요하니까 요거가 포함이 된 익스포넨셜 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JX라는 상수로 우리가 별도로 처리를 해버린다. 사실 JX는 우리가 current density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를 이제 IS로 쓰게 되죠. 그래서 전압을 그 단면적에다가 우리가 전류 밀도를 곱한 게 결과적으로 saturation current가 되고 요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건데 여기로 이제 따로 쓴 거죠. 그래서 단면적 곱하기 current density 곱하기 exponential KT분의 QV인데 요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모두 주어진 상수에 따라서 일정한 값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JS는 요거죠. 요거를 단면적으로 나눈 값인데 요것들은 모두 물질에 따라서 주어진 값들입니다. 그죠? 이것도 m스타도 물질의 상수고 그 다음에 파이비도 이 접합에 따른 상수일 것이고 온도 텀이 물론 있긴 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거죠. A는 빼는 거고 단면적이라서.
자, 이렇게 되고 일반적으로 JS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120 곱하기 전자의 자유질량 곱하기 이펙티브 매스, 이건 상대 질량이라고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B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온도에는 제곱에 비례하고 2분의 KT 마이너스 파이 B, 샤키 베리에 의존하는 이러한 커런트 값, 상수 커런트라고 그러고, 이걸 보통 우리가 saturation current의 앞자를 따서 S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가 돼서 우리가 반도체에서 메탈로 넘어가는 커런트는 계산을 했고요. 만약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메탈에서 반도체로 가는 건데, 이거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전압을 안 걸은 상태, 평형 상태죠. 평형 상태에서 우리가 메탈에서 반도체로 가는 거는 전압을 걸거나 안 걸거나 똑같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일정한 베리어인 파이 B만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탈에서 반도체로 넘어가는 전류는 똑같은데, 만약에 평형 상태라 그러면은 전류가 안 흐르고, 전류가 안 흐른다는 것은 메탈에서 반도체로 가는 것과 반도체에서 메탈로 가는 것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넷 커런트가 제로란 얘기죠.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세마이컨덕터에서 메탈로 가는 거를 에서 어플라이드 볼테이지를 0을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만 곱해주면 이것이 바로 어느 경우에서건 메탈에서 반도체로 이동하는 전류의 일정한 값을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평형 상태에서 마이너스의 세미컨덕터 메탈의 전류를 반대 방향으로 취급하면 된다.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요,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넷 커런트, 결과적으로 반도체에서 메탈로 가는 거, 메탈에서 반도체로 가는 거 모두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토탈 커런트라고 합시다. 토탈 커런트는 우리가 SM에서 우리가 포워드 커런트가 그래가지고 반도에서 메탈로 가는 커런트 빼기 메탈에서 반도체로 가는 걸 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수식을 집어넣고 계산을 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값을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ISM에서 우리가 계산한 값 요거 있죠? 예, 요거에서 빼기 요거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빼는데 여기에 이제 SM에서 마이너스 있는 것을 빼게 되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구하게 되는 토탈 커런트는 이렇게 됩니다. I는 IS의 exponential KT QVAM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탈 커런트는 이렇게 나온다.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값을 붙여야 됩니다. 커런트는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요 이제 IMS의 마이너스 IMS가 여기로 들어가게 되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I는 IS의 빌트인 포텐셜에는 요 익스포넨셜 텀에 해당이 되는 것만 들어가고 빼기 1은 마이너스 IS에서 빼기 1이 나온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봤던 IV 커브가 왜 이렇게 나온지 이해가 쉽게 되죠. 이렇게 되고 V는 I가 되는데 아까 이렇게 되면 일정한 리버스 커런트가 하다가 이렇게 쭉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포워드로 갈 때 여러분이 큰 플러스 방향에 V를 넣으면 익스포넨셜 커런트가 증가하니까 포워드 커런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방향에 어플라이드 볼테이지 큰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익스포넨셜 텀이 0이 되니까 거의 일정한 크기의 마이너스 IS인 세츄레이션 커런트, 일정한 커런트가 음의 방향으로 흐른다. 그래서 포워드 리버스 커런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 커브를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샤키 다이오드를 실제로 어디다 쓸 수 있느냐면 기본적으로 한쪽으로 전류를 많이 흘리는데 샤키 다이오드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한쪽으로 흐르는 커런트, 그러니까 반대쪽과 포워드와 리버스의 커런트 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이 B를 우리가 제어를 하면은 아까 봤다시피 익스포넨셜 텀에 의존을 하거든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의 파이 B에 의존하기 때문에 파이 B를 작은 값을 쓰면 그만큼 크게 우리가 포워드 커런트를 늘릴 수가 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심볼, 이 샤키 다이오드의 서킷 심볼을 이렇게 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커런트의 방향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 이쪽인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돼서 이쪽으로만 흐르고 이쪽으로는 거의 흐르지 않는다. 무시된다. 이제 이게 포워드 커런트의 방향이 됩니다. 한쪽으로만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정류장을 일으킨다는 거고, 우리가 IV 커브를 다시 그려보면 샤키 다이오드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를요 우리가 흔히 PN 다이오드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PN 다이오드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게 샤키 다이오드라 그러면 PN 다이오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포워드 커런트를 가집니다. 예, PN 다이오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만, PN 다이오드 낮은 커런트를 가지게 되고, 이 리버스 쪽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0이고, 마이너스 볼테이지가 걸리는 상황에서,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이렇게 나오는데,
작은 경우가 이제 리버스 커런트가 PN 정션이 다이오드 된 경우에는 리버스 커런트가 상대를 작고요. 샤키 다이오드는 리버스 커런트가 훨씬 더 큽니다. 예, 크죠? 이게 샤키 다이오드입니다.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리버스 방향과 플러스 방향 모두 샤키 다이오드가 훨씬 더 커런트가 급격하게 볼테이지에 따라 증가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PN 다이오드보다 이렇게 되고, 또한 이제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빠르게 스위칭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PN 다이오드보다. 예, 그래서 PN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양쪽으로 접합을 시키기 때문에 이 디플리션 리전이 P타입 반도체, N타입 반도체 모두 생기는 거죠. 하지만 샤키는 메탈이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한쪽에 있기 때문에 이 디플리션 리전이 결과적으로 반도체 쪽만 생깁니다. 그래서 디플리션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캐페이스턴스를 제어하는 것인데, 캐페이스턴스가 크면 클수록 이 소자의 스위칭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마이컨덕터가 한쪽만 있는 샤키 다이오는 이 스위칭 속도가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소자가 바로 메탈 반도체 세마이컨덕터 샤키 다이오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포워드, 리버스 커런트 모두 큰 방향, 좀 더 크게 우리가 커런트를 흘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샤키 다이오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에 대해서 서머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머리를 진행하게 되면 일단은 차지가 우리가 메탈 반도체에서 스토어 되는데, 반도체와 메탈에서 주로 그 디플리션 리전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반도체 쪽이고, 그 반도체 쪽에서의 그 바이어스, 어플라이드 바이어스에 따라서 디플리션 리전의 증감이 있고, 그것 때문에 커런트의 방향이 제어가 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흐르는 전류는 토탈 커런트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어플라이드 볼테이지를 모듈레이션을 바꿔주게 되면은 익스포넨셜리 증가할 수 있는 포워드 커런트를 만들 수 있다. 이때 우리가 세츄레이션 커런트를 계산하는 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너지 더마이오닉 에미션이라는 베리어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지는 속도 성분을 가지는 전자들에 대해서 유도를 쭉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건 뭐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볼 필요는 없고 우리가 주어진 값을 사용했어요. 다만 이 세츄레이션 커런트, 결과적으로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우리가 포워드 커런트도 좌지우지하게 되죠. 왜냐하면 JS에 포함이 되는 건데, 이것이 이 파이비에 샤키벨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익스포넨셜 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면 드라마틱하게 이 커런트 값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는 거. 요것만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시면 샤키벨의 특성은 잘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렉처 14 PN 정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N 정션,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세미컨덕터 메탈 정션에서는 우리가 이제 오믹이 될 수도 있고 렉티파잉 정션이 될 수도 있어서 뭐 커런트의 이 흐름이, 그래서 오믹인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자유롭고, 렉티파잉 정션인 경우에는 이제 포워드 커런트는 크게 흐르고 리버스 커런트는 세츄레이션에서 작게 흐른다.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전류의 흐름을 한쪽 방향으로 소위 정류할 수 있다. 뭐 이러한 얘기를 했었는데, PN 정션은 또 다른 이제 정류 정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메탈 샤키 컨택처럼 전류가 한쪽으로만, 이제 포워드 커런트로만 많이 흐르고 리버스에서는 아주 약한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흐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제 PN 정션은 금속과 반도체 접합과는 달리 반도체 접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P와 N은 이제 반도체 타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P 타입 반도체와 N 타입 반도체를 정션을 하기 때문에 앞서 봤던 그 실리콘 메탈 정션과는 다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가지게 되는 의문점이, 그렇다면 이제 PN 타입의 반도체는 같은 반도체여야 하느냐 반드시, 혹은 다른 반도체여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호모 정션이라고 하게 되는 PN 정션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호모 정션이 있고 같은 정션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헤테로 정션이 있어요. 자, 호모 정션이라는 것의 의미는 같은 반도체 물질에 대해서 P타입, N타입만 다른 경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은 이제 P타입 실리콘과 N타입 실리콘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배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호모 정션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반도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에 반도체 물질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P타입의 갈륨 아세나이드를 썼고,
그래서 N타입의 실리콘을 썼다. 뭐 이렇게 되면은 갈륨 아세나이드와 실리콘은 서로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이 달라서 우리가 헤테로 정션이라 그럽니다. 예. 사실 이제 헤테로 정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P타입과 N타입으로 도핑을 안 하더라도 서로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 자체의 접합만으로도 이러한 P-N 정션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렉처에서 집중하는 것은 위의 케이스, 실리콘 가지고 도핑을 다르게 해서 만들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이것의 어떤 물리적인 접합의 그 양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떠한 P타입 반도체가 있고 N타입 반도체를 접합을 시킨 거예요. 붙인 거죠. 예, 붙인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붙인 거는 그냥 경계면이 있는 이런 물리 경계가 나올 것이고 같은 반도체 형태의 실리콘 PN의 영역들이 이렇게 접합이 되어 있는데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앞에서 메탈 샤키 컨택 같은 경우에 뭐가 있었냐? 이러한 정류작용이 발생하는 모든 소자들, 이런 소자들을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표현합니다. 다이오드, 그죠? 다이오드의 특징은 전류를 한쪽으로만 잘 흘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다이오드는 기본적으로 정류작용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데 그러한 정류작용을 하는 디바이스는 모두 이 계면에 인터페이스에 소위 말하는 디플리션이 리전이 있다. 예, 디플리션 리전, 공핍증이 존재한다. 그래서 프리 캐리어가 전혀 없는 그러한 공핍증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P-N 정션도 공핍증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봤던 우리가 메탈과 반도체 접합과는 달리 메탈과 반도체 접합에서 여러분 공핍증이라는 디플리션 리전이 어느 쪽에 생겼냐 생각해 보시면 메탈 쪽은 변화가 없고요. 반도체 쪽에만 그 영역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P-N 정션 같은 경우는 N타입과 P타입과 N타입 모두 반도체니까 이 양쪽으로 공핍증이 모두 생긴다입니다. 이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공핍증이 전체가 생기는데 양쪽에 조금씩 P타입 쪽에 일정 영역, N타입 쪽에 일정 영역이 돼서 두 개가 합쳐진 영역이 결국 디플리션 위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도체와 금속 접합의 다른 부분이다 이죠. 예. 자, 공핍증이 생기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스페이스 차지가 있어야 됩니다. 스페이스 차지. 스페이스 차지는 결과적으로 뭐로 이해하는 것이냐? 반도체에서 우리가 도핑을 했던 도펀트들이 이온이 되기 때문에 도펀트 아이온들이 결과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스페이스 차지를 가지게 되는 건데 자, 그래서 반도체는 당연히 P타입과 N타입 쪽에서는 억셉터와 도너가 아이온들이 있으니까 두 영역 모두 존재하지만 이 샤키 컨택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한쪽에만 있죠. 자, 메탈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차지가 있느냐? 스페이스 차지가 없습니다. 예. 물론 이온들은 있지만 그 메탈 이온들은 프리 일렉트론, 소위 말하는 니얼리 프리 일렉트론에서 완전히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국소적으로도 모두 중성 상태이지 이런 공핍증에서 발생하는 순수한 넷 차지를 가지는 플러스 이온들로만 구성된 영역 혹은 마이너스 이온들로만 구성된 영역 이런 것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죠. 중성이 아니고 이러한 중성 영역이 메탈은 모든 영역에서 이런 중성 영역이다. 그리고 계면에서도 이러한 공핍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렉트론들의 덴시티가 실리콘 반도체보다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러한 차지들의 변화가 거의 유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하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P-N 정션 하기 전에 또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어떤 메탈과 반도체의 접합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차지 덴스를 얘기를 했잖아요. 자, 차지 덴스를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N타입 접합을 했다. 그러면은 N타입 접합을 하게 되면은 메탈과 N타입 접합을 했다. 그러면은 일정 영역에 그 N타입의 도너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정션이 있고 여기까지가 디플리션 리전이 형성이 됐다. 전부 모두 플러스 차지죠. 자, 그럼 플러스 차지에 해당이 되는 마이너스 차지가 메탈 쪽에 있어야 되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어떤 그 깊이 방향으로 있을 필요가 없고 표면에서 이거에 대응되는 소위 말하는 표면에 있는 전자들로만 해도 이것들과 충분히 매칭이 됩니다. 플러스 차지들이 매칭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소위 우리가 seed of charge라고 그럽니다. seed of charge. 그래서 메탈은 그것의 전자 농도, 결과적으로 메탈은 스페이스 차지가 아닌 전자 농도를 가지고 이 반도체 쪽에 있는 도너들의 스페이스 차지에 해당이 되는 플러스의 그것들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표면에 있는 일렉트론으로 충분하다. 이 내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반도체가 되면은 이 반도체 쪽에서는 양쪽에서 이러한 디플리션이 모두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죠. 예, 그래서 PN 정션의 다른 점이 그런 것이다. 자, 이렇게 되고, 일단 이제 물리적인 그 형태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에 이제 밴드 밴딩을 우리가 생각을 밴드 구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밴드 구조 얘기가 뒤에서 쭉 나오겠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한번 먼저 그려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P타입과 N타입의 PN 정션을, 밴드 얼라이먼트를 쉽게 그리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런 접합을 그릴 때, 이 중간에 디플리션 지점이 생성되는, 이게 두 개가 실제로 접합이 되는 이 영역은 나중에 생각하시라. 여기는 나중에 생각해야 돼요. 여기는 밴드 밴딩이 일어난 영역인데, 이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N타입 쪽에 밴드 구조로 그리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중성 영역, 실제로 중성 영역이 있습니다. 디플리션 리전을 제외한 다른 영역은 얘네들이 떨어져 있던 거랑 상관이 똑같이, 소위 중성 영역처럼 존재한다. 그걸 이제, 사실은 접합된 다음에 중성 영역은, nearly neutral region, quasi neutral region, 준중성 영역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그냥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N타입 반도체처럼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중성 영역에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대로 그려보려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페르미 레벨, 여기 페르미 레벨이 되겠죠?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 부분에 있고, 밸런스 밴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이게 N타입이 되는 거고, 그 다음 P타입 쪽은 똑같이 또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데, 예. 그리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P타입과 N타입이 이렇게 접합을 된 상태에서 우리가 평형 상태를 항상 먼저 고려를 한다. 평형 상태. 평형 상태라면 이제 접합이 된 다음에 모든 것이 열적으로 평형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 평형 상태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뭐냐? 밴드 얼라이먼트에서 페르미 레벨이 모든 포지션에서 플랫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플랫 레벨,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모든 영역에 똑같이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플랫하게. 자,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 중성 영역을, 이 페르미 레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 그려봐야 된다. 그러면, N타입 쪽에서 이미 우리가 그려놨단 말이죠. 뭐, 어느 쪽을 그려도 먼저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페르미 레벨에 대해서 어떠한, 마치 이제 중성 영역이, 우리가 따로 봤을 때처럼 그려야 된다. 그러면, P타입 쪽에서는 밸런스 밴드 맥시멈이 페르미 레벨을 부근에 있을 것이고, 이렇게. 컨덕션 밴드는 요 위에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여기 중간에 제가 처음에 그렸던 건 지워버리겠습니다. 여기.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것은 중성의 그 영역에서만 봤을 때는 우리가 기존에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페르미 레벨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 계면에서, 소위 정션에서 무슨 일이 발생해야 되느냐? 모든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가 연속이 돼야 된다. 연속으로 이어준다는 거죠.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자, 이것이 바로 뭐냐? 밴드 밴딩이죠. 예, 밴드 밴딩이 발생합니다. 이 밴드 밴딩이 발생하는 모든 영역이 바로 디플리션 리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건 정기적인 어떠한 그 혼합 영역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두 개의 물질을 P타입과 N타입을 접합을 시켰을 때 그 접합에 따른 소위 말하는 메탈러지컬 바운더리, 물질의 그야말로 경계면은 이 중앙이 되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은 디플리션 리전이 P타입 쪽에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N타입 쪽에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PN 정신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다. 이 전체 토탈 밴드 밴딩이 일어난 영역을 우리가 디플리션 리전 위스, 그 디플리션 위스는 내에서는 뭐다? 일렉트론이나 홀에 프리 캐리어가 없다. 그리고 순수한 스페이스 차지만 발생해요. 그러면 N타입 쪽에 원래 있던 스페이스 차지는 플러스 이온들이죠. 도너 이온들입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 일렉트론은 없다는 거죠. 다 빠져나갔어요. 그 다음 P타입 쪽에는 원래 스페이스 차지는 마이너스 억셉터 이온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플리션 영역 내에는 이 두 개의 전하가 메탈러지컬 경계를 바탕으로 해서 N타입 쪽에는 플러스로 이온들이 차 있고 반대쪽에 P타입 쪽의 영역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억셉터로 차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다. 자,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위치에 따라서 그 전하 분포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플러스 이온으로 꽉 차 있으니까 이쪽은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일 거고 P타입 쪽의 디플리션 리전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니까 뭐가 발생해요? 당연히 전기장이 발생하죠. 어디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N타입 쪽에서 P쪽으로. 예. 전기장은 P 플러스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발산하는 필드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전기장이 내재되어 있다.
그렇다고 이 전기장이 무한히 가는 거 아니다. 오로지 어디에 있느냐? 디플리션 리전에서 시작해서 끝납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전기장 없어요. 예, 그거는 이제 다르게 얘기해서는 밴드 밴딩이 전혀 없다라 플랫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포화송 이퀘이션에 의해 가지고 예, 전기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상황이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평형 상태에서 PN 정션의 밴더라인먼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지난 렉처에서 봤듯이 금속 반도체 접합에서의 밴드 밴딩이 생기는 것처럼 PN 정션에도 밴드 밴딩이 생긴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그것들의 해석 모델을 쭉 풀어보는 것이 이번 이제 렉처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봤던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의 소위 말하는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을 우리도 똑같이 하는데 우리는 PN 정션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운 기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우리가 이제 실제 해석 문제를 풀어야 되는 총 4가지, 컴포넌트들을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전기장이 있고 전하들이 있는 상황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벤 다이그램을 보시게 되면 일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가지 영역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알아보면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보면은 플랫한 영역이 P타입 쪽과 N타입 쪽의 준중성명에서 나왔고 밴드 밴딩이 발생하는 쪽에 이렇게 밴드가 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N타입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성 영역에서 바라봤을 때 컨덕션 밴드 대비로 이러한 밴드 밴딩이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요 에너지 차이가 발생하죠. 자, 요거는 지금 현재 평형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플랫하기 때문이고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built-in potential VVI고 이것에 의해서 에너지 장벽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게 밴드 밴딩 때문에 발생되는 에너지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다. 평형 상태에서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소적으로 전기장이 디플리션 리전 내에 존재한다. 자, 이때에 우리가 이거를 엘렉트로스태틱 포텐셜 관점에서 쓰게 되면은 포텐셜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P타입 쪽에서 이 디플리션 리전이 딱 만들어지는 경계점을 마이너스 XP라 그랬고요. 그 정중앙을 우리가 X는 0이라는 좌표기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N타입 쪽에서 디플리션 리전의 경계를 우리가 X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 사이에서 포텐셜은 마이너스 XP에서 시작해서 쭉 증가를 해서 XN에서 어떤 최대값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built-in potential, 플러스 값이죠. 플러스 값을 가지고 그 다음은 일정하게 나간다. 자, 상대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마이너스 XP에서 잡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XN 쪽에서는 플러스 값으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포텐셜을 우리가 봤을 때 이 N타입 쪽에는 플러스 스페이스 차지가 있고 반대쪽에 P타입 디플리션에는 마이너스 차지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 항상 왼쪽보다 높은 값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포텐셜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커브가 나오는지도 우리가 한번 수식으로 구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엘렉트릭 필드를 이제 구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엘렉트릭 필드를 이 포텐셜로부터 어떻게 나올지 대략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렉트릭 필드라는 게 결과적으로 포텐셜의 마이너스 그레디언트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자, 마이너스 XP에서는 기울기가 0이죠. 그러니까 0에서 시작했고 점점점 x가 커질수록 기울기가 커지는데 이 기울기의 마이너스 값이 전기장이니까 점점점 내려가다가 최대치가 어디서 나오냐면 x는 0에서 최대치가 나온다. 마이너스의 최대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다 0을 지나서 플러스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포텐셜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 이제 공률이 기울기가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점점점 작아지다가 x 플러스 xn에서 그 값은 기울기가 0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전기장은 0이 됩니다. 자, 이 전기장의 양태를 보게 되면은 각각의 디플리션 리전의 끝단에서 바운드리에서는 0이 되고요. 그 정중앙 x는 0에서 가장 큰 맥시멈 일렉트릭 필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방향은 마이너스다. 자, 이런 것들 모두 설명이 돼요. 자, 벤 다이그램에서 다시 보게 되면 자, 오른쪽에 플러스 차지가 있고 왼쪽에 마이너스 차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각각의 전기장들은 일종의 선속입니다. 선속이 뭡니까? 선속이라는 거는 어떠한 공간 내에 그 선속이 원하는 소스가 있고, 그렇죠. 소위 말하는 점 전하죠. 여기서는 점 전하로부터
같은 크기의 일렉트릭 필드가 발산을 할 텐데 모두 같은 이온들이니까 그 선들을 모두 모아요. 모두 모으면 그것이 우리가 특정한 위치에서 그 선속들의 집합을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로 쓰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공간 전하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선속이라는 것, 전기장의 선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플러스 차지 하나에서 마이너스 차지 하나로 가고 플러스 하나에서 마이너스 하나로 가고 이런 식의 선속들이 계속 합쳐지겠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기준을 중간에 경계면의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굉장히 많은 플러스, 왼쪽에는 굉장히 많은 마이너스 이온들이 있는데 어디서 가장 많은 선속이 발생되느냐? 당연히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가로지르는 이 정중앙에 있는 경계죠. 여기서 가장 많은 선속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당연히 이쪽에서 제일 큰 거고 이러한 스페이스 차지들이 끝나는 경계면이 바로 디플리션 이전의 양 끝단이죠. 여기서는 이제 끝나는 거죠. 전기장이 없어집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X는 0에서 맥시멈 일렉트릭 필드를 가진다라는 개념 여러분 쉽게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디플리션 이전의 국한에서 차지 덴시티를 보게 되면은 자, 앞서서 우리가 세 개의 공간을 나눠 놨고요. 이게 이제 디플리션 이전 영역에서 본 거예요. 자, 스페이스 차지가 저기 N타입 쪽에서는 플러스 공간 전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일정한 값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P타입 쪽에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있을 것이다. 자, 그럼 디플리션 바깥쪽에 뭐냐? 예, 전체적으로 전하도 있고 스페이스 차지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가 넷입니다. 넷.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다 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차지면 ND 플러스 N이고 마이너스 차지면은 P하고 플러스 NA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P고 이게 N이죠. 이렇게 될 건데 결과적으로 이 값이 모두 같은 상황이죠. 중성이라는 거죠. 어디서? 이 디플리션 이전 바깥쪽에서. 그래서 여기는 0입니다. 예, 그래서 표기할 필요가 없고 차지 덴시티는 우리가 이 디플리션 영역 내에서만 고려하면 됩니다. 자, 요 네 개를 여러분이 사전에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게 되면 해석 모델을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시죠. 이 차지 덴시티의 값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QND, 비트온 QNA라고 제가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각각의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제 우리가 이러한 디플리션 리전의 이제 해석 모델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플리션 리전 어프록시메이션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사전에, 전제해야 되는 그러한, 어썸션이 있고, 여기서 뭐 이거를 게임 플레인이라고 얘기했는데, 하여간 뭐 우리가 이제 모든 그 해석 모델에는,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죠.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PN 정션을 만들었을 때 그 PN 정션에 따른 전류 전압 특성을 얻는 것이 최종 목표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각 위치별로 세 가지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위치에 따른 차지 덴시티의 프로파일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위치에 따른 전기장 프로파일 그 다음에 위치에 따른 포텐셜 프로파일 요 세 가지를 알면은 우리가 완벽한 PN 다이오드의 전류 전압 곡선에 대한 그 수식을 해석 모델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걸 가기 위해서 앞서서 봤던 내용 중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이제 빌트인 포텐셜을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을 위해서 위치에 따른 차지 덴시티를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디플리션 레이어 위스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P타입 쪽과 N타입 쪽의 그 상대적인 경계 길이 디플리션 위스의 길이를 또한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로우 X를 알게 되면은 포화종 이퀘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일렉트릭 필드를 알 수가 있다. 예,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를 우리가 각각 경계면에 대해서 풀고 놓을 때 각각의 P타입과 N타입 쪽에서의 전기장은 0이라는 경계 조건을 활용하게 되면 모든 위치에서의 전기장을 알 수 있고 일단 우리가 이제 전기장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거를 마이너스 인테그럴 하게 되면은 이제 위치에 따른 포텐셜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바운드리 컨디션은 뭐냐면 마이너스 XP에서는 0이고 XN에서는 최대값인 VBR을 가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기장에 대해서는 X는 0에서 연속이어야 된다. 접합면에서 접합 그 바운드리죠. 메탈러지컬 바운드리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 얘네들이 가져야 되는 값이 이렇게 NAXP는 NDXN이라고 돼서 이렇게 이 조건을 우리가 나중에 활용을 하게 되고요. 예, 사실 요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의 값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단위 최적당의 개수인데 스페이스 차지 개수죠.
여기에 길이를 곱했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는 단위 길이를 곱했으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단위 면적당의 이온의 density인데, 요게 사실은 앞에 똑같은 동일한 반도체의 면적이 곱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고려하는 모든 차원의 동일한 액셉터 이온과 도너 액셉터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이거를 풀게 됩니다. 예, 그리고 X형에서 컨티뉴스하다라는 거를 또 이용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디플리션 위스의 전체 길이는 알고 있지만 P타입 쪽에서는 길이가 얼마며 N타입 쪽에서는 얼마며 이걸 알려면 XPS, SN을 우리가 또 풀어야 되죠. 그래서 요거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걸 활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이제 빌트인 포텐셜이고요. 자, 빌트인 포텐셜은 우리가 이렇게 그림에서 보다시피 평형 상태에서 이 N타입 쪽의 컨덕션 밴드와 P타입 쪽의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의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정의된 요 값들을 차이를 구하면 되는데, P타입 쪽에서 파이 S와 N타입 쪽에서 파이 S를 빼면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파이 S는 무엇이냐 하면은 인트린식 레벨과 페르미 레벨 에너지의 차이입니다. 자, 인트린식 레벨이 여기 점선에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거기서 EF를 빼야 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값은 뭐가 되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죠. 요 에너지 차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N타입 쪽에서의 그 차이, 이 값은 무엇이냐면은 EF-EI니까 결과적으로 요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더한 거거든요. 예, 이 두 개를 더한 건데, 왜냐면은 밴드 밴딩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면 모든 밴드 밴딩은 컨덕션 밴드, 그 다음에 인트린식 에너지 레벨, 그 다음에 밸런스 밴드 맥시멈 모두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QVI를 그냥 인트린식 레벨에 대한 값으로 더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두 개를 합친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밴드 밴딩을 구하게 되면 이것이 여기와도 같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와도 같다.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이런 에너지와 차이와도 모두 같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인트린식 밴드 레벨로 한번 구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E-EF P 사이드와 N 사이드를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non-degenerate doping case, 우리가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 차이를 캐리어 농도 혹은 전하의 분포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식은 우리가 앞서서 배웠고요. 그래서 E-EF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KT의 LN의 NI, EI에 해당이 되는 거, Intrinsic Carrier Density. 그 다음에 페르미 레벨 P 타입 쪽은 이제 결과적으로 홀의 농도하고 같으니까 머저리티 캐리어인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홀의 농도는 결과적으로 NA와 같고, 우항에 있는 EF-EI N 사이드 쪽은 결과적으로 KTNN의 NI분의 N인데 N타입이니까 이게 ND하고 같단 말이죠. 같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 그럼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QV 결과적으로 이 두 개를 더하면 나오는 값이 우리가 QVI가 되겠고, 이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두 개를 이제 로그를 더하게 되면은 정리되는 값이 NI 제곱에 NA, N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도핑을 얼마를 했느냐, P타입과 N타입 쪽에 억셉터와 도너를 도핑을 얼마를 했냐 이 값을 넣어주게 되고, 인트리스 캐리어는 정해져 있는 값을 넣어주게 되고 10의 10승이죠. 넣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농도 레벨에 따라서 이 빌트인 포텐셜이 얼마가 나오는지 결정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두 개의 반도체의 도핑 레벨에 따라서 빌트인 포텐셜이 결정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빌트인 포텐셜에 대해서 이번에는 스페셜 케이스를 한번 보겠는데, 이 경우는 이제 원사이드 PN 정션이라는 경우에 대해서 빌트인 포텐셜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자, 원사이드 PN 정션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이게 나와 있듯이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자, 바로 앞에서 본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PN 정션이에요. PN 정션. 그래서 도핑 레벨이 이제 서로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둘 중에 한쪽을 도핑을 많이 한 케이스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한쪽을 P 플러스로 하고 한쪽을 N 플러스로 하고 이러한 상황이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것이 바로 one-sided p-n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슬라이드에서 본 거, 앞서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빌트인 포텐셜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랬다. 그죠? 자, 그럼 만약에 P 플러스 N 정션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자, P 플러스인 경우에 밴드, 다이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있고요. 자, 이 중앙에 이제 우리가 인트린스 레벨이 있다라고 했을 때, P 플러스인 경우는 이제 억셉터가 엄청나게 도핑이 많이 됐기 때문에 페르미 레벨이 점점 밸런스 밴드 쪽으로 가다가 거의 페르미 레벨과 밸런스 밴드 맥시멈이 동일한 상황이 돼버려요. 자, 그럼 이거를 군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EI-EF는 에너지 차이가 결과론적으로 밴드갭의 중앙 정도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차이가 결과적으로 마치 EI에서 EV를 뺀 거와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2분의 2G라고 쓸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위에서 봤던 원래의 QVBI 값에서 앞에 이제 P 사이드 쪽에서 나오는 값이 원래는 인트린스 레벨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왼쪽에 있는 값 자체는 2분의 2G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항에 있는 값을 써주면 우리가 이제 KT의 LN의 N사이드 쪽에 대해서 이제 하면 되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왼쪽 항에서 하일리 도핑된 쪽은 이렇게 밴드갭의 반 정도가 튀어나와 버린다 얘기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N 플러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EC와 EV고 밴드갭의 중앙에 EI가 있는데 페르미 레벨이 거의 컨덕션 밴드 맥시멈하고 유사할 것이다. 도핑이 많이 돼 있어서 그러면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EF-EI가 결과적으로 2분의 2G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그런 것이죠. 요거는 이제 N 사이드인 경우고 요거는 P 사이드인 경우, 이제 P 정확하게는 P 플러스, 여기는 N 플러스인 경우.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빌트인 포텐셜에 의한 에너지 디퍼런스는 2분의 2G가 바로 나와버리고요. N 사이드 쪽이, 그 다음에 P 사이드 쪽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KT의 LN의 NI 분의 NA라고 나와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2분의 2G가 들어간다는 점. 자, 이런 것이 바로 원사이드 PN 정션이다. 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기장을 구합시다. PN 정션에서 전기장을 구하는데 이때 적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Depletion Approximation에 대한 개념을 적용을 하게 되겠다. 자,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Depletion Approximation에 대한 어떤 이제 지오메트리입니다. P-타입, N-타입 접합이 되어 있고 이러한 좌표계 이미 설명드렸죠. 그래서 P-타입 쪽에 경계, N-타입 쪽 경계, XP와 XN. 그 다음에 정중앙에 메탈러지컬 바운드리가 있고 접합의 그야말로 경계. 자, 그리고 중성 영역에서는 하얀색으로 표시된 거는 넷 차지 캐리어는 0이고 N-타입 쪽이 0이다. 오로지 디플리션이즘 위스 내부에만 이러한 그 차지 덴시티의 변화가 발생한다. 이것을 우리가 좌표계로 표현하게 되면 x는 0에서부터 xn까지는 일정한 QND가 존재를 했고 0에서 마이너스 P까지는 마이너스 QNA가 존재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영역에서 우리가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반도체가 두 쪽에서 양쪽에서 다 생기니까 이제 분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P-타입 쪽에서 먼저 구해보자. 그래서 영역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XP, 잠깐만요. 마이너스 XP에서부터 0까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로우는 마이너스 QNA에 해당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포화드 이퀘이션을 적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기장의 미분값은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QNA가 되죠.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엡실론 분의 QNA 플러스 상수가 나왔고 이 상수를 처리할 때 우리가 썼던 바운드리 컨디션이 뭡니까? 전기장이 X는 뭐예요? 마이너스 X프리에서 0이다 라는 조건을 쓰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값이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QNA의 가로 열고 X 플러스 XP가 되는 것이다.
예, 똑같은 방식으로 inside 쪽에서는 low는 QND니까 위의 방식을 적용했을 때 나오는 위치에 따른 전기장의 프로파일을 구하면 입실론 x 이거는 플러스죠. 예, 이거는 기울기가 플러스여야 됩니다. 플러스 QND고 값 자체는 지금 이게 좀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서 그렇네요. 요거를 이제 복잡하니까 입실론 QND에 여기는 플러스, 위에 거는 이게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지금 x를 마이너스로 뺐는데 이거는 마이너스가 맞고요. 이거를 이제 깔끔하게 다시 쓰면 플러스 엡실론 s분의 qnd에다가 x 마이너스 xn을 하면 되죠. 자, 경계 조건 여기 보시다시피 뭘 써서 이게 나왔냐? 전기장은 xn에서 뭐다? 0이다 라는 조건을 쓰게 되면 이걸 적분해서 요걸 적분해서 나오는 값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요거를 우리가 x에 따른 프로파일로서 전기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x축에 대해서 엘렉트릭 필드는 어떤 프로파일을 가지냐. 자,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은 디프리전 이전에 x와 p 쪽의 바운더리 마이너스 xp와 xn이고 x는 여기서 어떤 맥시멈 값을 전기장은 가지고 이것이 1차원적인 직선 형태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방금 우리가 유도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되고 이때 이 기울기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서서 봤던 그 x의 기울기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qna가 기울기가 되고 이쪽은 이제 플러스 기울기죠. 이 s의 qnd의 기울기를 가지는 이러한 두 개의 1차원적인 직선으로 형성이 된 프로파일이 바로 디플리션 이전의 전기장이고 x는 0에서 보시다시피 연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연속이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x는 0에서 전기장이 연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론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면은 이 값 자체가 na 곱하기 xp는 nd 곱하기 xn하고 같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수식을 풀면 됩니다. 그죠? 수식을 풀어봤을 때 x는 0을 넣으면은 나오는 값이 이 y절편은 이거고요. 이 n타입 쪽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개 같으니까 이것이 자동으로 성립이 되어버린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과적으로 디플리션 위스에서 액셉터의 총량, 스페이스 차지로 존재하는 디플리션 위스의 액셉터 총량과 n타입 쪽에 존재하는 도너의 총량은 서로 같다 이겁니다. 사실 여기에는 단면이 숨어 있다 그랬죠. 단면 에리아가 숨어 있는데 요거는 같으니까 그냥 생략된 거고, 예, 남은 것들은 요 두 개의 값입니다. 요거는 아주 많이 쓰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기장을 알았어요. 전기장의 프로파일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럼 전기장을 알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포텐셜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포텐셜을 구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2dx로 하면 되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 전기장을 대입을 해가지고 적분해서 구하면 됩니다. 자, 이거 중간 과정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P사이드 쪽에서 구한 전기장을 넣어가지고 적분해서 Vx 구하면 이렇게 2차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상수를 하나 들고 나와야 되죠. 당연히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N사이드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적분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상수 D2를 들고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적용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기준을, 포텐셜이라는 거는 이제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기준을 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비타리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x는 xp에서 0이 된다. 정확히는 이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xp에서 vx가 0이라도 되는 것을 가정을 하게 되면은 d1은 결과론적으로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이게 왼쪽에 이제 0이 되니까 전체가 0이 되려면은 d1은 0으로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했던 바운더리 컨디션은 결과적으로 v-xp는 0이 되는 조건을 썼다. 자, 그러면 n사이드 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연속 d2를 구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x는 0에서 연속이 되는 그 조건을 이용하면 돼요. 예, 이용하면 되고,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예, 그렇게 x는 0일 때 위와 이제 연속이 되는 걸 쓸 수도 있고요.
D2를 구하는 또 다른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쓸 수 있는 방법은 V는 XN을 넣었을 때 이것이 가지는 값이 결과적으로 빌트인 포텐셜이다 라는 것을 쓰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걸 많이 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랬죠. 예, 여기다 집어넣고 정리하면 이러한 식이 나왔다. 그래서 P타입과 N타입 쪽에서 각각의 영역에서의 포텐셜의 프로파일을 얻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 전체적으로 X는 0일 때는 이 두 개의 값이 모두 같아야 된다. 이죠. XP와 XP 쪽에서 구한 것과 VX, XN 쪽에서 구하는 거는 같아야 된다. 자,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X는 0에서의 P타입과 N타입의 값을 다시 한번 써보게 되겠습니다. 자, 써보게 되면은 X는 0을 집어넣어 버렸을 때 P타입 쪽에서 나오는 거는 2에서 QNA의 XP의 제곱하고 equal N타입 쪽에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VBI-2ES의 QN D의 XN의 제곱 이런 값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이걸 이제 우리가 XN이나 XP에 대해서 이거를 변수를 통일해서 풀 수가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를 한 가지로 묶어줘 보겠습니다. 자, 그게 다음 페이지에 연속이 되고요. 자, 우리가 XP를 없애기 위해서 XP에 대한 값을 XN으로 표현해 주십시다. 그러면 앞에 수식에서 봤다시피 XP를 어떻게 쓰면 되냐? NA에 ND에 XN으로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을 해주었고 다 사라지게 만든 다음에 앞서 봤던 그 2차식에다가 넣고 풀게 되면 그 근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면 XN은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예, 그건 거꾸로 여러분이 이번에는 아까 봤던 2차식에다가 XN을 이렇게 XP에 대해서 쓰게 되면은 그죠? 이번에는 XD에 ND분의 NA의 XP를 이렇게 집어넣어버리면 예, XN에다가 그러면 이제 XP에 대한 그 2차 그 값이 나오게 되고 모두 플러스 값이 되니까 플러스 값만 써주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 자, 이 두 개를 합칩시다. XN과 XP를 두 개를 합치면 이것이 전체 디플리전 이전의 width가 됩니다. 두 개를 더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나오는 값은 스퀘어 루트 안에분의 앞에 나오는 게 Q분의 입실론 S의 빌트인 포텐셜 여기 곱해지고요. 가로 안에는 NA분의 1 플러스 ND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것이 바로 PN 정션의 디플리션 리전 위스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디플리션 위스가 의존하는 값들이 무엇이냐면 보시죠. 예, 나머지는 다 상수고 빌트인 포텐셜 요거에 의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억셉터와 도너 농도의 역수에 각각 의존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NA와 ND의 농도를 만약에 증가를 시켰다. 그러면 디플리션 리전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빌트인 포텐셜이 증가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와 같느냐? 디플리션 위스가 증가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러한 것들이 이 수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여기에도 이제 원 사이드 정션을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 위스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황. 억셉터 농도가 도너보다 훨씬 더 큰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P 플러스 N 정션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앞서서 봤던 수식이 간략하게 정리가 된다. 자, 우리가 봤던 PN 정션에서 디플리션 리전은 원래는 Q분의 2 ESVBI의 가로에 NA분 플러스 ND분의 1인데, 자, NA가 ND보다 훨씬 더 클 테니까, 결과론적으로 뭐가 없어지냐면 NA가 사라지죠. ND가 이제 역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 남아있는 거는 ND분의 1만 되고, 이제 정리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PN 정션을 형성을 했지만, 예. 자, P 플러스 N 정션일 경우에 접합면이 있다. 예. 그러면 디플리션 리전은 모두 온전히 N타입 쪽에만 거의 생기지, 예. P타입 쪽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전체 디플리션 리전의 위스와 거의 동일하다. 도핑이 많이 된, 헤비 도핑이 된 반대쪽 도핑 영역에 대부분의 디플리션이 잡힌다. 예. 그러면 거꾸로 N 플러스 P 정션은 어떻게 되냐? 이걸 거꾸로 쓰면 된다는 거죠. 거꾸로 쓰게 되면은 W는, 예. 똑같고요. QNA가 된다, 이번에는. 반대쪽에, N 플러스 영역의 반대쪽인 P 쪽에 대부분의
그 디플리션 리전이 형성이 되니까 NA가 들어오게 된다. ES, VBI.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XP와 거의 같은 전체 디플리션 리전이 P 쪽과 같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죠? 자, 요거를 할 때 우리가 하여간 디플리션 위스를,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N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각각의 도너와 액셉터의, 역수의 합이다. 이렇게 되고, 요것들은 라이터 도핑 덴시티, 상대적인 도핑에 대해서 이 N, 전체 N분의 1이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간단한 문제 한번 다뤄볼 수가 있는데, 자, 뭐 이런 문제. P 플러스 N 정션이 있다. 그때 그 액셉터는 10에 20승. 예, 굉장히 헤비 도핑된 겁니다. 도너는 10에 17승. 예, 그래서 단위 최적당 약 30에 3승, 1000배 더 많이 된 거예요. 이 경우에 빌트인 포텐셜과 디플리션 위스 XN, XP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구하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VBI부터 빌트인 포텐셜부터 하면은 우리가 사용했던 그 P 플러스 N 정션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분의 EG 예, 이게 이제 포텐셜 구하니까 전화량을 나눴습니다. 2분의 2로 우리가 간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Q분의 KT분의 NI분의 ND. 자, ND 알고 하니까 다 집어넣으면 1V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원사이드 정션에서 디플리션 리스는 결과적으로 헤비 도핑된 반대쪽이 되기 때문에 ND만 넣고 나머지 값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때의 전체 디플리션 위스는 이제 N타입 쪽에 그 디플리션 위스가 모두 형성이 되니까 XN이 0.12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XP는 이제 아까 봤던 우리 비례식을 쓰면 되는데 XP는 XN은 ND분의 NA다. 계산해보면 1.2 앵스트롱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0.12 마이크로미터 대비 1.2 앵스트롱은 거의 나띵이다. 그래서 0이다 마찬가지죠. 이거는 0.12 마이크로미터를 우리가 옹스트롱을 바꾸면 얼마 됩니까? 1200 앵스트롱 거죠. 예, 굉장히 큰 값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룰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의 서머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짧게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잘 보시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게 이제 non-disjoint 도핑된 P-N 정션에 대해서 built-in potential 찾는 것, 그 다음에 diffusion layer width 계산하는 법들을 찾는데 이제 그 중간 단계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diffraction approximation을 이용해가지고 전기장도 구했고요. 그 다음에 potential도 구했습니다. 이 방법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고, 만약에 원사이디드 정션으로 간다 그러면 P 플러스인 정션 혹은 PM 플러스인 정션인 경우에는 빌트인 포텐셜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고, 예, 2분의 2G가 들어온다는 부분. 그 다음에 디플리션 레이어는 둘 중에 한 가지 우세한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혹은 두 개가 라이트리 도핑 됐거나 두 개의 역수의 합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계산할 수 있다 라는 부분.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챙겨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렉처 15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